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 모두 다 밖으로 나갈 마음에 들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 갇혀 있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종식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한 번에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여러 역경들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또 선거가 있죠. 우리 선거를 앞두고 도대체 어떤 선거가 있는지 시간 날 때마다 뉴스를 좀 보시고 무슨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오늘은 유권자의 선택이 국운을 좌우한다. 우리가 그냥 투표장에 가서 투표만 하면 되는 걸로 보이지만 우리가 한 투표 한 장 한 장이 결국은 미국의 운명을 좌우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까이 너무 멀리 말고 가까이 있었던 우리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죠. 1차 걸프전으로 90%대 인기를 누리면서 재선에 나섰던 조지 부시, 그러니까 아버지 조지 부시, 이 대통령에 도전한 아칸소 주의 빌 클린턴 주지사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말로 42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늘 재정 적자에 허덕였고 클린턴 대통령은 앞선 정부가 만들어 놓았던 3천억 달러의 부채를 다 갚고도 2,360억 달러의 흑자 재정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은 많았습니다. 특히 고소득자,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하는 부자 증세,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세율이 39.6%까지 오르면서 부자들의 불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정부는 주식시장에서 21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게 했고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으로 소득, 직업, 자산 부재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집값의 110%를 대출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모기지 대출을 받으면 5년간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시장의 과열은 이후 부시 정부의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 선거에서 클린턴의 정책을 이어서 알고가 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가 패하고 공화당의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클린턴 시절 절대 미국의 시절이면서 평화의 시절이 못마땅했던 네오콘들이 미국이 너무 나약해졌어. 모두 다 미국을 우습게 생각해. 그러면서 이제는 두려운 미국이 돼야 한다며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해외에 주둔 미군을 신속 기동군으로 재편하고 임기 내내 전쟁을 하였습니다. 전쟁으로 미국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겠다. 그런 폴 월퍼비치 당시 국방부 장관이 중동을 방문해서 했던 말은 유명합니다. 이제 모두 다 미국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평화의 시기 숨을 헐떡거리던 군수산업은 이 전쟁 특수로 인해서 수십 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욕심 많은 부자들은 부자 증세를 반대하였고 부시 정부는 클린턴 시대의 최고 세율 39.6%를 35%, 거의 5% 가까이 낮추고 국민 총생산의 1%에 해당하는 1,500달러의 세금을 환급하였습니다. 문제는 세금을 낮추면 국가 재정을 낮춰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보복 전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는 또다시 걷잡을 수 없게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시절부터 폭등했던 집값과 과잉 대출을 중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2008년 미국은 최고의 재정 흑자 8년 만에 그야말로 금융 대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암울했던 시절들을 모두 다 기억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2,600억 달러라는 엄청난 흑자 재정을 물려받은 부시 정부는 상승하는 클린턴 정부의 모멘텀을 깨고 다른 정책을 시행하였죠. 그리고 부시 정부 때 시작한 전쟁은 미국의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가져왔고 20년 만에 사실상 패배로 종결됐습니다. 이 전쟁은 20년이 지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종결이 되었죠. 그것도 사실은 미국이 모든 것을 손들고 나오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게다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미국의 눈치를 보았던 러시아가 이젠 대놓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만큼 미국은 약해졌고 중국은 대놓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그때가 미국의 전성기였습니다. 왜 클린턴의 모멘텀을 이을 알고가 아닌 부시가 되었을까요?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브라질을 지위 8까지 끌어올린 주역 룰라 대통령을 비리 혐의로 구속하고 룰라를 이은 대통령 호세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룰라의 정책을 완전히 갈아엎은 브라질은 지금 보면 완전히 몰락해버렸습니다. 돌아보니 룰라 대통령 시절이 브라질 최고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언제 브라질이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국군이 거기까지여서 국민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국민의 선택이 그런 국군을 만든 것인가요? 트럼프 대통령 4년 만에 다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포의 반이민 정책, 백인 민족주의의 이념화, 동맹을 무시하는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의료보험 무력화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집권한 바이든 정부도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긴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긴 했지만 여전히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는 힘과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 2년 만에 이제 우리는 중간 선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여러 어려운 현실을 두고 서로 상대당을 비난하는 분열된 미국의 국론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기에 유럽과 미국이 경제 제재로 맞서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치러지는 중간 선거입니다. 바이든 현 정부의 힘을 실어줄 여당에 투표할 것인가? 아니면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야당의 힘을 실어줄 것인가? 라는 투표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정말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겁니다. 더 열심히 페달을 밟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다른 길로 가야 할 것인지 유권자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투표한 그 한 표가 미국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지나보면 그때가 좋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다른 길로 했죠. 언덕을 오르는 자전거가 멈추게 되면 언덕을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던 자전거가 멈추게 되면 쉽게 내려갈 수 있습니까?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고지에 오르게 되면
연착륙으로 서서히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멈춰버리면 자전거는 자칫하면 넘어지게 되죠. 그러면 내려가는 길도 험난하게 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역사적으로 보면 잘 나가던 나라들이 갑자기 그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서 몰락하는 경우도 봤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정권을 바뀌면서 그 나라가 다시 융성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과연 그 나라의 국군이 그랬을 것일까요? 아니면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의 국군을 만들었을까요?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이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11월에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권자 등록, 주소 변경된 분들, 그리고 아직 유권자 등록 안 하신 분들, 지금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루어지는 중간선거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선거를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가서 어울리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될지 한번 또 이야기해 보시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생각하고 여당의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야당의 힘을 실어줄 것인지 한번 판단하는 그런 유권자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